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어제부터 시장의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얼마나 오늘 시장 대응을 잘 하셨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락의 강도도 셌고 또 하락 종목 수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연 이틀 강하게 또 빠지다 보니까 이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만큼 시장 충격도 컸고 종목군들의 하락도 굉장히 강했던 어제와 오늘의 시장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지수가 월요일날 고점에서부터 오늘 저점까지 대략 6%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거에 2배 정도 보통 빠지잖아요. 지수 하락폭에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보통 2배 이상 빠지기 때문에 뭐 12%는 기본적으로 두드러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만큼 하락의 강도가 이번에는 평상시보다는 좀 강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수 자체가 엠파동을 그린 상태에서 작년 10월달 고점 구간에 머문 상태에 있는데, 일부 종목군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장을 강하게 선도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HLB와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가 어찌 보면 강하게 시장을 이끌고 올라온 시장이었었는데, 최근 이 HLB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 강하게 올라왔던 제약바이오들의 주중의 폭이 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데미지가 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중소형주들까지 싸그리 무너지는 모습도 있었고, 또한 올해 정부의 야심차게 발표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라갈 때는 수급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사실상 배당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수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매도만 나와버리죠. 모든 수급들은 삼성전자로 집중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또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한 15%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거의 2주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보였는데요. 사실 그 2주 가까이 삼성전자, 즉 시가총액 500조짜리 기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인데 지수가 못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종목군들이 빠졌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코스피 지수가 버텼지만 코스피 안에 있는 밸류업 종목군들의 데미지는 상당히 컸던 최근에 2주의 시장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특히 대형주에 많은 믿음을 가지고 많은 비중을 있게 투자를 하는데, 그런 대형주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경향이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정해져 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또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더 필요하죠. 그러한 대형주들 한번 오늘 돌아볼 생각이고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에서 이제 단기 스윙, 뭐 데이 트레이딩 혹은 종가 매수, 종가 베팅, 그다음에 시가 베팅을 전부 다, 예? 시장보다 훨씬 강한 종목에서만 대응을 하고, 나머지 종목에서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락이 좀 깊고 내가 어느 구간에서부터는 잡아 들어가야 될 종목이 있다면은 이거를 이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손절을 고려하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잡고 밑에 내려가면 좀 더 잡고 물려 있으면 어느 정도 기다려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러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락의 이 단기 낙폭이 크다 해서 거기에서 빠르게 내 계좌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요, 이 하락의 끝에 말 그대로 내려왔는데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는데 이 1층 밑에 지하실 있고 또 지하실 1층 밑에 2층 있고 3층 있고 해버리면 더 이상 손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은 마지막 총알 한 방은 항상 준비해 놓고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종목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오면요,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전부 다 같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네, 시장이 하락하면 그 하락의 폭은 예상보다 더 깊게 하락을 하고요. 주식이 올라가게 될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꼭지에 다 제대로 팔아본 적도 없어요. 주식을 내가 팔고 나면 더 가는 종목이 많고 그래서 배 아파하고 그리고 남들이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더 간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배가 아프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먹을 수 없다. 그 윗구간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내가 자신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끌고 가기는 어렵고 그냥 단타로 좀 보는 거고 많이 떨어져서 내가 이 정도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 그 밑에 구간에서 일정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추가 매수 정도 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 바닥과 고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 써서 지금의 시장은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잔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축이 무너지며 연이틀 지수 급락이 나왔습니다. 약세장에서 강한 종목의 쏠림은 더 심화되고 약한 종목은 더 약하기 때문에 매매 빈도를 줄이시고 좋은 종목은 매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뭐 지수 이렇게 더블로 급락할 때 하락 종목 수 1300개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아팠던 날이고요. 뭐 1400개까지 안 떨어진 게 뭐 다행이죠. 뭐 최근에 이제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문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연이틀 올라가면서 평소에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증시가 일정 부분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이 연이틀 나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시장에 쏟아내는 바람에 시장이 더 많이 빠졌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도 일부 영향을 미쳤죠. 한국의 주요 시장을 지지하는 3대 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산업 섹터의 비중이 크고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의 이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그러한 이 세 개 섹터가 어제 오늘 연속으로 빠져버렸으니까 뭐 시장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지수가 반등할 때 어차피 지수를 올려야 될 섹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 안에 답이 있다. 근데 산업 역학상 2차 전지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둘 중 하나겠다.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단기간에 1조 2천억을 일단은 매도를 좀 치는 모습인데요. 단기 해치 성향으로 좀 베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내일 이러한 선물 수급 어떻게 되는지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신용잔고 19조 5천억인데 20조 가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선제적으로 시장이 부러져 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자, 작년 미국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던 경우는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에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최근 미 증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고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 한들 다 무시하고 올라갔던 모습이었으나 주가의 위치라든지 종목들의 구간이라든지가 약간 그 당시보다 높은 상태에서 하락의 이유를 연이틀 진행되었던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하락을 맞이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틀 약속이 나온 것처럼 나와서 올해 3회 금리 인하는 전망이지 약속이 아니다. 중립금리를 2.5%에서 3.5%로 올려야 된다라는 막말을 토해내고 하다 보니까 또한 오늘도 5명의 연준 인사들이 또 말을 하고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 파월 의장도 연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오늘 시장에 더더욱 작용을 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희망은 이러한 이 13명의 이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막말을 하면 좀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으니까 악재 소멸로 좀 반응을 해주기를 바라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주가적으로 하락이 급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도 단기간에 급격한 하락인데 하락의 강도가 강력하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시에는 일정 부분 현금 확보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못할 것 같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 오면 평소 비싸서 못 샀던 알짜 종목군들, 그리고 모멘텀이 있고 올라갔을 때 다른 종목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종목 교체를 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옥과 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쉽지 않겠지만 비전이 있고 성장성이 있으며 실적이 뒷받침되는 사양 산업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어렵다고 보면 어려울 수 있으나 바로 시장의 트렌드와 흐름을,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따져보면 그 안에 분명 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네, 삼성전자가 이끌어서 그나마 코스피가 그간 아주 잘 버텨줬는데 오늘 조금 하락하니 코스피도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강한 수급을 본다면 조정시 저는 매수 관점에서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현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자입니다. IT 및 테크 산업은 항상 기술에 완전히 미칩니다. 광적으로 투자자들이 미쳐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유리 기판이 뜨거운데요. 조정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보면 인텔에서 한다 했지, 그 다음에 삼성에서 한다 했지, 그 다음에는 애플에서도, SK에서도, 오늘은 AMD도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 대기업들 다 뛰어드는 구도구나 정도 보여지고요. TSMC 말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이 파이가 굉장히 커져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오늘도 필옵틱스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터지고, YC캠을 개인적으로 최근에 계속 저는 반도체로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유리기판 소재로 또 엮어가지고 움직임을 보이네요. 끼 있는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제가 봤을 때는 유리기판으로 올라간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 시간에 좀 강세인데 이 또한 유리기판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리기판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삼성의 비장의 무기 3D DRAM 2025년도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IMT가 사실 금일 매우 사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시장 안 좋고 해서 그냥 놔뒀던 종목이기도 하고, 장중 무수히 저도 회원님들한테 말을 많이 했어요. 신기술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직 못 간 거. 그러니까 과거 보면은 이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반도체 터지면서 제주 반도체 끝장나게 올라가고, 온센스 터지면서 어버브 반도체 올라가고, CXL 나오면서 네오셈, 엑시콘 아주 뜨겁게 올라왔고요. 뜨겁게. 그 다음에 유리기판, 필옵틱스 정말로 지금은 핫하죠. 그 다음에 HBM, 한미반도체 뜨겁습니다. 자, 3D DRAM, 이거는 뭐 정확하게 종목군데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첫 번째 상한가를 만드는 종목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에 집중을 서서히 받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래 기사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2차전지 이쪽 섹터를 보면요, 제가 주말에 적어놨던 칼럼에도 다 있어요. 주말이 아니라 지난달에 적어놨던 칼럼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총 이유는 셀이다. 왜? 그게 시장의 모멘텀을 해서 양극재 기업들이 올랐다라고 나는 본다라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과 에코프로의 이 액면 분할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 테슬라의 우려감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테슬라의 이 인도 건수가 4년 만에 감소가 나왔죠. 물론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테슬라만 좀 빠지는데요. 성숙 단계에 있으니까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기에 40만 대 파는 거, 그 기아차가 한 분기에 몇만 대지? 한 8, 90만 대 팔거든요. 뭐 얼추 비슷하잖아요. 현기차 합쳐가지고 560만 대, 뭐 600만 대 이렇게 파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은 과거처럼의 성장률이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2차전지 이 셀 기업들 그리고 양재 기업들은 밸류가 원래부터 오버밸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강하게 쳐줘야 막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엔캠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2차 전지 내 종목이다 보니까 아주 뜨겁게 오늘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쌍봉 구간까지 올라오면 조심해야죠. 이제는 조심해야 되고, 이 과거 트럼프가 첫 취임을 했던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취임날 바로 이후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바로 탈퇴했어요, 그날. 그러면 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발언한 내용들, 내가 취임하면 보조금 바로 끊겠다. 이 말은 당연히 2차 전지에 굉장히 임팩트 있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트럼프 시절에 친환경 종목군들은 굉장한 폭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 되면은 분명히 이 악재는 트럼프의 보조금을 끊는다 해서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2차 전지 떨어지면 다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난 아니게 빡센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하락의 강도가 강한 상태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를 올렸던 섹터이고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를 박살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코스닥이 마이너스권에서 시가를 회복하는 이 모양새를 좀 보였었는데요. 뭐 알테오젠도 이제 장중에 한 3% 가까이 올라오다가 전일의 고점에 일단은 매물을 좀 맞고 종가상 좀 밀려버렸고, HLB도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다가 좀 올라왔다가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빠졌는데요. 최대한 낙폭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즉 시장의 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일단 어찌됐든 반등을 해야 지수가 올라가는 구조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하락이 강하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좀 줄였다가 지수가 혹시 모를 N자 파동에 대비하고 그 N자 파동의 끝자락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이에요. 단기 이렇게 급락을 하면 고통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 잘해야죠. 자를 건 자르고 하면서 기다려 보면 분명 좋은 종목 내려올 때 지금 이런 거 한 번에 다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밸류업 섹터를 보면 4월 말 5월 초 밸류업 초안과 최종안이 나오긴 합니다. 그간 수급 아주 좋았다가 정말로 다 토해내고 있는 정신나간 짓을 우린 기관들 참 많이 하는데요. 어느 정도 내려오면 브레이크는 한번 걸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목은요, 상승의 첫 자리, 그 상승을 만들었던 갭의 상단과 하단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떠한 종목에서 우리가 그 갭의 상단과 하단을 노릴 것인지 이 또한 더더욱 중요합니다. 기법은 곧 종목이 좋아야 그 기법이 맞아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선별해 놓고 시장에서 대장주였던 종목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기법이 있는 자리에 왔을 때 하락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수급이 바뀐다든지 하는 거를 체크해보고 봐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짐 다 내려왔네요.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이쪽도 한번 봐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말 그대로 최근 기사들로 확인이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와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의 변화가 실제로 찍히는 기업들이 작년 사업보고서상에서 증명된 다수의 기업들이 보이고 아웃퍼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 며칠 테마성 종목군들은 사실 저는 싹 걸러버리고 뭐 단타로 이제 오늘 잠깐 모니터랩만 조금 매매를 하긴 했는데, 나머지는 실적이 증명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인프라와, 그러니까 AI 센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프라를 하는 종목군들 있죠. 특히 이제 AI의 발전에 의하면은 데이터 센터 안에 네트워킹 장비가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비상 발전기가 들어갈 것이며 비상 충전기가 또 들어가게 되고 이 안에
뭐 좌우지간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좌우지간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는데 그거 안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잘 찾아내 보시면 이 안에 기회가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상승은 천천히 길게, 하락은 짧고 깊게 발생하는 게 이 주식 바닥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총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무 없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항상 반복의 연속이랍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지수 잠깐 보면 지수 보면 이 올라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 단기간에 이제 이 떨어지는 거 한 달이면 다 빼버리죠. 일단 하락의 폭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60일선까지 빠지게 되면 단기 딱 10%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단기 10% 빠지면 기술적 반등을 할 텐데 이 기술적 반등이 약하다. 물량 줄여야 됩니다. 약하다 물량 줄이고 엠파동 나온다. 이때부터는 잘 보면 또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시장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런 구간들 지금 시장에서 여기를 깰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지만은 항상 이 시장이라는 게 잘 가다가도 이렇게 대세 상승 잘 가다가도 이렇게 빠지고 또 올라오고 또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하락의 강도가 생각보다 세다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세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일단 시장 대비해서 제일 강한 종목인데요. 86,000원이 강력한 저항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여기서 도치죠. 뭐 음봉 하나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번 거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쉬지 않고 올라가는 습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좋지 않을까. 빠져도 뭐 11선 첫눌림이라든지 5일선 첫 자리에서는 그냥 죽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제 좀 안전하려면 11선 첫 자리 정도 좀 봐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는 쌍별이 떴다, 쌍도지가 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쌍도지라는 게 이제 왜 무섭냐면은 이 바닥에서 쌍도지는 갭이 들었을 때 아일랜드 갭이 생기는 거고요. 고점에서 쌍도지는 갭이 떨어지면은 이 아일랜드 섬골형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쌍도지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쌍도지 캔들 뭐 종목군들 가끔 보면은 있어요. 뭐 기아 쌍도지 캔들이 가끔 보면 나옵니다. 뭐 기아도 이제 위에서 헤드앤숄더 다 만들고 빠진 거고, 현대차에서 나왔나? 자우지간 쌍도지 캔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요. 최근 대형주들 보면 일단 현대차 엄청난 수급과 이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상승의 갭 첫 자리까지 빠진 상태고요. 오늘 이 저점을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어 놓아 보는 거죠. 선을 여기서도 사실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반등은 줬는데 떨어지는 3일선의 이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깊다. 그럼 돌파를 어디서 했냐? 이 자리에서 돌파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는 그냥 패스하고 여기서 반등하면 내 거 아니야, 떨어지면 그래도 21만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KB금융도 마찬가지죠. 시장 대비해서는 강해요.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강한데 뭐 이런 갭을 만들었던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한번 봐보겠다. 하나금융지주 얘네들이 뭐 피크아웃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얘네도 그냥 연봉에 이 돌파했던 구간들 내려오면 한번 봐보겠다 정도로 딱 세 종목만 찍어가지고 한번 관찰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가장 힘들었던 섹터 2차전지를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여전히 하락 추세 못 벗어나고 있죠.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 함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솟아나야 됩니다. 장대 양봉 굉장히 거래 대금도 커야 되겠죠. 최소한 1조 정도는 나와야 뭔가 바닥을 돌리는구나. 아직 시그널 1도 없습니다. 삼성 SDI처럼 바닥에서 유의미하게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는 거는 바닥권에서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
동반해서 들어와야 뭔가가 시장에 추세 변화라는 게 나오는데 아직 없죠. 그럼 삼성 SDI는 이런 강력한 구간 언저리에서는 한번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다. 해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뭐 꼭 바로 산다가 아니라 떨어지게 된다면 삼성 SDI 정도는 바닥에서 다른 애들과는 좀 다르게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강한 지지선을 일단은 구축해 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는다면 얘를 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외 이제 엔캠 와 단기 이 정도까지 상승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구간은 또 조심해야 되겠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쉽고요. 저도 그 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쪽 그나마 강세인데 지금 마땅히 좀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LNF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좋죠. 왜? 많이 안 올랐고 상대 밸류가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는 이 윗구간은 저는 고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 아래 구간에서는 박스권을 이렇게 크게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내려와서 이런 저점 구간까지 또 내려오면 또 지수 올려야 되니까 다시 수급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이렇게 보고 자 제약바이오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HLB 떨어지는 거를 실시간으로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차마 매수 버튼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 구간에서 VI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VI 풀리고 딱 0.4% 올라갔는데 얼마 올라가지도 않은 건데 여기서 좀 봤으면 단기 한 7% 정도 상승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HLB는 이 아랫꼬리에서 어찌됐든 지난번처럼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어찌됐든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지난번하고 다른 거는 상승 추세 안에서 발생한 거고 지금은 하락 추세 안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는지가 중요하고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1등 종목이니까 얘가 버텨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알테오젠도 오늘 하락을 멈춘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갭이죠. 갭 하단에서 이런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이 윗꼬리 구간에서 일단은 하락은 좀 멈춰줬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빨리 3일선을 타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윗구간의 저항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이 좀 못 나온 거 좀 있고요. 내일 정도 바닥 잡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종목군들 이 주도주라는 거는 어찌됐든 빠지면은 제가 엔캠도 마찬가지로 60일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다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도 그런 성격으로 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강하게 올라오고 하면은 60일선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서 어느 순간에 한 15만원 16만원까지 가겠죠. 그럼 이 근처가 바닥이 될 건데 그 과정이 매우 힘들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은 하고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어찌 보면 얘도 바닥에서 딱 50% 올려놓고 조정인데요.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상상을 안 합니다. 뭐 대충 뭐 선 긋고 뭐 요 정도 언저리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떨어져 주면 오케이 하고 받아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상대적으로 좀 강한데 이런 종목도 떨어지면 밑에서 체크해 놓고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필옵틱스 굉장했습니다. 이 윗구간이 이제 그 강한 저항 구간 연속 이틀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간에서 시값더 거래가 들어오더니 장중에 이제 아침에 이거를 뚫어내면서 거래 대금이 3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었고요.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뭐 중간중간 눌리면서 뭐 장 막판까지 거래 대금 7천억 가까운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올랐어요. 주도주의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간에 이제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정을 얼마나 강하게 깊게 받는지 찾아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YC캠이 저는 반도체로 조금 강하다 싶었는데요. 최근에 저는 YC캠을 좀 은근히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좀 매매를 하고
막판에 이제 뭐 이슈 붙었을 때는 매매는 좀 못했는데, 오늘도 뭐 어제도 이제 약간 돌파했을 때만, 오늘도 돌파하는 흐름 보면서 뭐 계속 사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는 사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르륵 사서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한 건데, 한 케이스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사서 계속 사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와, 여기에서 얘도 유리기판 이슈를 붙여버리니까 그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도 이런 이 돌파했던 지점까지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강한 돌파를 한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좀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약간 엑시콘 느낌이 좀 많이 드는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에 이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며칠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이제 뭐 피로틱스, YC캠 좀 있고, 링네트라든지,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할 때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게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린네트, GNC, GNC 에너지 등등 강하게 신고가를 돌파를 해놓고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전부 지금 올라간 거는 데이터 센터 이슈로 올라왔는데,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왔다 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왔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무너졌을 때 이런 종목군들 많이 밀리게 되면, 생각보다 또 시장이 빠지면 그냥 막 우수수 밀리는 적도 있어요. 막 밀리게 되면 어느 구간에서는 추세 확인하고 딱 저가에 잘 잡으면, 포인트대로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D DM 관련해서 YMT가 오늘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거래가 이때가 이제 좀 찝찝한 음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무너졌는데, 거래가 들어오고 계속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이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뚜렷하게 좋고 막 나이스한 그런 회사는 아닌데요. 또 3D DRAM으로 엮어가지고 단계 날릴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보면은 저도 매매가 좀 좀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다 강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돌파 매매만 하고, 뭐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돌파 위주로 하고 눌림. 그다음에 SK 이터닉스는 여기다 받쳐서 했는데, 3일선 깨질 때 받쳐서 했죠. 근데 이제 약간 올라가 가지고 한 2% 정도 그냥 팔아버리는 게 전부였고, 모니터랩도 그냥 돌파로 직전 고점 돌파해서 위에 올라갈 때 얼른 팔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몇 개의 종목은 좀 물려서 끌려가는 종목도 있고요. 저가로 좀 잡아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부 다 좀 공유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시장이 녹록하지만 않은데, 빨리 시장 회복하길 바라면서, 다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